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잘 못 봐요. 책을 열심히 읽는데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이러면 정말 안 되지 않을까요? 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하면 한 만큼 성과를 좀 거두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습관만 들면요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깝고, 심지어는 제 일이 아닌데도 막 제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공부한 거, 책 읽은 거, 요거를 생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하면 뭐합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데요.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요, 공부한 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 그 원리에서 실행까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공부한 것이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 하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 기억이 잘 안 나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 규명을 해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대부분이 범하는 오가 나는 사실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심지어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별로 공부를 못해서 나도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못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이런 쪽으로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요, 매사를 서두르면서 사는 현대사회의 특성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더라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디폴트로 그냥 착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쭉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머리 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도 제 유튜브에서 몇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걸 머리를 들고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형국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조립해요. 그러면 재료를 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끼울지도 바닥에다 정성스럽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휙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죠. 이 조립을 한다는 것은 뇌에 경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뇌에 경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장기 기억에 남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책을 읽건 그것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에 잘 남도록 하는 기본 방법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리정돈을 딱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책 읽은 거, 걔를 정돈을 딱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정리정돈한 것을 되뇌어보고 생각해서 장기 기억에 경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막 외운다고 표현을 하니까, 물론 외우기가 되게 중요하고 외우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게 되면 장기 기억에 넣지를 못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책 읽은 거, 내용을 정리정돈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장기 기억에 경납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 결론부터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뇌의 작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뭐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한다, 무엇인가를 읽는다,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일단 외부 자극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여러 군데의 피질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작동을 하겠죠. 걔를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주어와 동사를 연결지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라는 게 comprehens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당연히 여러 피질들이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해석과 의미화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연접 피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화, 의미 부여를 하고 조금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은 특히 전두엽이 작용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해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걔를 기억하는 거. 얘는 해마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러프한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전문가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는 것에 뇌 작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만으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다른 피질이, 그냥 여러 피질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전두엽의 작용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정리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장기 기억에 경납하는 것은 해마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요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순간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특히 장기 기억에 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막 보고 무엇인가를 막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해마가 작동을 하면서 부분 장기 기억으로 넣는 작업을 하지만 텀을 살짝 두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만 해마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작동을 해서 장기 기억에 잘 순하고 잘 경납을 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억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뇌과학이 이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차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 대한 이해요. 요거는 뇌과학이 성립되기 훨씬 전 시기죠. 근대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은 칸트예요.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너무나 어려운 책이라서 원전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순수이성 비판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대사회의 이성론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을 파악할 수 있죠. 칸트는 우리의 이 생각의 작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감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감각할 때 감자죠. 외부에서 인풋되어 들어오는 것, 그것을 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이미지가 달라요.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자극돼서 인지되는 그 상태, 이것을 감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상태에서는 걔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뭐 논리화시키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을 오성, 깨달을 오자를 써서 오성이라고 칸트는 칭했어요. 그러니까 감성의 단계에서 들어온 정보를 이제 오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얘가 더 쌓이면 마지막에 사변이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 사변이성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워졌지만 이런 거 아프리오리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경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앞에 감성, 오성 이거는 경험한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변 이상이라는 것은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종합 판단하는 그런 머리의 작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뭐 이런 철학적 질문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탄생과 더불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연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 궁금해하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이제 사변이성의 세계예요. 결국은 감성, 오성, 사변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은 작동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우리 편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잘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내고 예를 쌓아가면 이 사변이성적인 것을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통찰에 이르르고 통찰에 이르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같이 이해하고 갔으면 합니다. 자, 오성에 대해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엄청 많은 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감각하고 인지돼서 흡수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이 인류 철학사에 미친 아주 핵심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류하고 개념화하고 뭐 논리화한다고나 할까? 그런 식의 작업을 오성의 단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진짜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기억할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정리정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용을 정리정돈하는 거, 분류하고 개념화하고 논리화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핵심이고 얘가 누적됨으로써 통찰에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칸트의 이성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또는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할까요? 네, 요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약도 동그라미 치고 제목 쓰고
대시하고 내용 쓰고 대시하고 내용 쓰고 이렇게 333으로 동그라미 3개 치고 동그라미 하나에 대시 3개 또 동그라미 하나에 어떤 건 뭐 대시 4개, 2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333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계층화시키라는 거야. 아, 내가 오늘 본 영화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4개 치고 4가지 종류를 먼저 써놓고, 자, 첫 번째 얘기는 3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3가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계층화이고 논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생각의 정리정돈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정리된 것을 되뇌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머리를 들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때 아까 내강 얘기한 것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마의 작용으로 장기 기억에 경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진짜 자기 것이 된 거. 얘가 점점 많아져. 그러면 생각의 깊이가 당연히 깊어지겠죠. 이게 아까 칸트가 쓴 용어를 쓰자면 종합 판단의 양과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단편 지식을 많이 몸에 자기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통찰까지로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은 무엇이든 정리하고 또 생각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5분 정리의 생각의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 사실 5분은 깁니다. 5분까지 할 수 있으면 최고고요. 1분만 하셔도 정말 우리 지식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무엇이든 끝낼 때 반드시 생각을 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5분까지 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1분이라도 생각을 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책을 읽어서 45분 읽고 15분 쉴 거야. 그러면 45분 읽고 끝났지 않습니까? 물리적 시간이 끝난 것이죠. 그때도 하나의 끝나는 타이밍이니까 그때 머리를 들고 45분 동안 읽었던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는 이 습관을 반드시 붙이셔야 되는 거죠. 자, 책을 한 개 장을 읽었어.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제를 끝낸 것이죠. 이때도 한 개 장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를 머릿속으로 쭉 되뇌어보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5분 정리 생각의 타이밍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자기 전에. 요게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일상 한 줄 기록 이야기를 하면서 한 줄 기록을 쭉 보시면서 아침부터 내가 점심 먹을 때까지 뭐 했지? 얘를 영화 보듯이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오전 시간에 자기에게 지식으로 누적된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메모까지 동원해 보면서 점심 식사 전에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책 읽은 것,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쭉 돌려보는 작업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저녁 먹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심 저녁 때는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이걸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노력을 해서 공부한 것들, 경험도 공부고 책 읽는 것도 공부잖아요. 걔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매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왕창 들지 않아요. 사실 기록형 인간들은 또 기록으로 쭉 남겨놨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 상기하고 아 그거 그래 그 내용 그거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 게 하루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5분이면 충분히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제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실제 일상에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을 정시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루틴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해서 거인의 아침 루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 거인의 아침 루틴에서는 그래서 뭐 요가 제조하고 등등 한 다음에 플래닝을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플래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 플래닝이 끝난 다음에 전날을 상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습관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공부한 거, 오늘 나에게 지식으로 습득된 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아침에 시작할 때 머릿속으로 한번 쭉 생각해 주고 시작을 하세요. 자, 해마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활성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나의 지식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몸에 붙게 하는 데는 이 아침에 어제 공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읽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얘는 여러분들 노력일까요? 아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타이밍에 이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것이 습관으로 붙겠죠. 그렇게 되면 생각의 즐거움이 뭔지를 아시게 돼요. 뭘 하다가 쭉 생각을 해요. 뭐가 끝나면 쭉 생각을 해요. 식사하기 전에 쭉 생각을 해요. 자기 전에 생각을 해요. 아침에 플래닝을 하면 또 쭉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그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플래닝하고 막 서둘러가지고 이제부터 또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로움이 여러분들께 생각의 습관을 몸에 붙여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뭘 한다? 내 생각을 한다요. 전철을 타면 뭐 한다? 내 생각을 한다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쭉 오전을 생각해낸다. 또 오전에 나의 깨달음을 메모도 해보고 또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본다. 자기 전에 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에 또 생각을 이어가는 그런 일상을 삶으로써요. 자기 공부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모두 자기에게 소화돼서 좀 더 지적인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모두 되면 너무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